일요일에 만나는 황양수의 영화 이야기. 이번 주에는 조폭영화 친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서울의 잠실의 한 특급 호텔에서 전직인지 현직인지는 알 수 없겠죠. 좌우간 칠성파의 간부, 그냥 간부도 아니고 사실상 두목급 간부 권모 씨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나이가 56인데 늦게 결혼을 하셨네요. 근데 그 결혼식에 유명 연예인 2명이 사회와 축가를 불렀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누구냐 해서 이제 손지창, 김민종 두 사람이었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연예인이면 그래도 공인에 준하는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먹고 살면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좀 심한 게 아니냐. 일본에는 야쿠자와 관련된 연예인은 일체 언론에 등장시키지 않는 것이 언론의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야쿠자라는 건요, 한국의 조폭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쓰나미 사고가 났을 때 일본의 야쿠자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만회하려고 이 재복구와 재지원에 구호품들을 싣고 나르고 현장에 가서 노동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요. 일본에는 대형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야쿠자들이 항상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자신들의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야쿠자는 일본 사회의 문화와 과거의 사무라이 문화와 깊숙하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비즈니스화 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한국에는 거의 조폭들이 양아치 수준입니다. 그런데 조폭들을 양아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은 정치 권력과 조폭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자, 영화 친구는 곽경택 감독이 2001년에 만든 영화로 엄청난 히트를 쳤죠. 당시로서 1000만 돌파하는 그런 영화가 됐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부산에 있었던 실화다. 부산에는 제가 어릴 때 전설과 같은 양대 폭력 조직이 있었습니다. 칠성파와 20세기파. 그래서 부산에서 93년 7월에 칠성파가 부산 자갈치 공동의시장 그런 어떤 이권을 놓고 당시에 20세기파의 한모를 칠성파의 전모가 행동대원 두 사람을 사주해서 이렇게 칼로 난자해서 죽였는데, 이제 나중에 다 죽인 두 사람이나 사주한 사람도 다 10년, 16년 이렇게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모와 한모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웃 학교에서 악기 주먹왕으로 이름을 떨쳤고 서로 굉장히 친했다. 그런데 한모가 먼저 나와가지고 이제 이 20세기 파에 가고 정모는 이제 칠성파에 가서 이 파가 엇갈리면서 서로 간에 이 조직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친구들끼리 살인이 났다. 그래서 곽경택 감독이 거기에 이제 부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의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친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또 곽경택 감독과 나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경택 감독이 영화 친구에서 묘사한 부산의 시대적 배경이라든지 상황, 또 고등학교 시절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또 남들보다 더 이렇게 가깝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부산의 그 친구에 나오는 이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고 여학생과 어울려 놀던 오래된 집들, 그 다 삼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수정동 있는 초량 쪽의 삼복도로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또 이 두 사람이 친구들끼리 학교를 마치고 서로 간에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는 사람한테 이긴 사람한테 내기를 한다고요. 그 달리는 장면에서 나온 그게 뭡니까? 이 육교, 기차가 다니는 육교, 그런 어떤 부분들 부산 범일동에서 했고요. 또 친구들끼리 싸우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다른 학교 이제 건달들이죠. 싸우는 장면은 부산의 3.1극장에서 찍었답니다. 제가 그 친구에 나오는 다른 박질하는 그 육교나 또 그 3.1극장이 제가 다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니고 집 옆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 영화에서 나온 장면들이 전부 익숙하게 다가왔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다닐 때 힘 좀 쓰는 친구 2명과 영화에서는 이제 두 사람이 나왔죠. 한 사람은 요성, 그리고 한 사람은
장동건이 이 두 사람이 각기 준석 동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안도 괜찮고 사실상으로 공부도 잘하는 서태화가 했던 상택이라는 역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밀수하는 정윤택이가 조연했던 준호, 이렇게 이제 4명의 친구가 어울립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조폭이 되고 한 사람은 횟집을 하고 한 사람은 이제 잘 돼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들끼리의 서로 간에 칼을 찌르는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 친구의 세세한 스토리들은 다 여러분들이 보셨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유호성이 이야기한 그 준석이는 자기 아버지가 조폭 두목이었는데 나중에 자기도 결국 조폭 간부가 됩니다. 장동건이는 자기 아버지는 장의사였는데 결국은 조폭이 되어서 친구한테 칼 맞아 죽는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신분이 결국은 세습되는 거다 라는 부분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집안의 어떤 분위기와 이런 부분들이 이 청소년기부터 작용하기 시작을 하면 개인의 어떤 노력으로 뛰어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영화에서 느꼈고요. 또 거기에 보면 김보경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한 진숙이라고 여자 한 명을 놓고 유호성이 장동건이가 이 경쟁을 하고, 또 그 서태화도 모범생도 또 좋아하고 이렇게 3인 간의 애정 갈등을 벌이는데요. 그때 이제 김보경이가 기억이 나는 거는 뭡니까? 연극이 끝난 후인가 하는 대학 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를 이제 학생들끼리 당시 축제에서 부르게 되죠. 당시 그때는 축제가 많았습니다. 유일하게 교복을 입고 엄한 규율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 좀 해방감을 느끼는 것은 여자 학교 축제 때 남학생한테 개방이 됩니다. 또 남자 학교 축제 때는 여학생을 초대해서 친구들한테 좀 어석거리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유일하게 일종의 고등학생으로서 교복 세대로서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추억도 이렇게 남겨줬을 걸로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결국 유호성이나 장동건이나 이 소모품으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죠. 그 친구에 보면 그 두 사람은 각기 부산의 그때 공동의시장, 부산에는 이 어업과 관련해서 이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밀수와 관련해서도 이건이 있고요. 자관 부두를 두고 벌어지는 이건, 이런 부분들이 부산에는 당시에 굉장히 컸는데 90년대에 그 이건을 놓고 두 조직이 대결하는데 그 배후에는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기업가,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돈이 많은 기업가와 결탁이 되어 있는 정치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 두 사람을 충돌하도록 만들었는데, 영화에서는 2시간 남짓하게 긴 스토리를 압축하니까 짧게 나왔습니다만은 이 친구가 드라마 친구로 2009년에 했습니다. MBC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드라마 친구에는 이 동수, 즉 칼에 맞아 죽는 역으로 나왔던 장동건 역에는 현빈이 주연됐고, 준석이 역, 유호성 역에는 김민준이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보다 드라마 친구가 오히려 더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 세세한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서 이해가 더 갔습니다. 제가 당시 신장 이식 수술을 할 때인데도 이식 수술하고도 병원에서 이 친구를 거주해 봤습니다. 드라마 친구를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이 동수나 준석이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한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뭐 이 친구들도 뭐 사람답게 번듯하게 살고 싶었지만은 자신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시한부적이지만은 멋있게 살 수 있는 탈출구는 거의 조폭밖에 없었던 것이고, 결국은 그 상부층에 있는 상위에 있는 이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기업인들 간의 부패 유착고리에 이 친구들이 하수인격으로 도구로서 이용당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친구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사회에 이제 전설적인 조폭 중에 한 명이 아마 마지막 세대의 이 조폭다운 조폭이었던 사람이 이제 조양은 아닙니까? 이분은 과거에 자기를 주연을 해서 영화를 만들면서 카운터를 폈다가
구속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조양은이 양은이파와 또 범서방파의 김태촌, 이 두 사람이 아마 최후의 조폭 같은 조폭이었다고 봅니다. 이 조직과 위계가 있는 조폭이요. 요즘 있는 조폭들은 거의 양아치 수준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양은이 감옥에서 다시 재판을 받다가, 그러니까 과거에 마이깡, 그러니까 술집에 뭐 선불 채권 이런 걸 위조해가지고 정서를 돈을 갖다가 빌렸다가 사기로 구속됐다가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과거에 필리핀까지 가서 채무자한테 돈을 대납 받아주려고 뭐 협박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재판 받는 과정에서 언론 지상에 등장했는데요. 실십이 돼가는 조양은이 참 말년에는 예를 들어서 돈 몇 푼 받아주려고 뭐 망치 들고 흉기 들고 채무자 위협하고 필리핀까지 가서,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술집과 관련돼서 선불 채권 위조해가지고 돈을 땡기다가 문제가 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전설적인 조폭도 늙으면 저렇게 초라해지는가, 이런 걸 보면서 조폭 사회가 정말 허망한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은 두목이든 쫄병이든 대부분이 다 이용당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김태촌 씨하고 한 몇 년 전에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제 아는 지인을 만나러 갔더니만 거기에 김태촌 씨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전설적인 조폭 두목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잖고, 뭐 저하고 그분하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게 없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암으로, 폐암으로 죽었죠. 근데 조양은과 김태촌 씨는 광주에 그 뭐 서방파라는 게 그 서방면이라고 뭐 이 광주 옆에 있는 마을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 근처 마을에 살았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자관 이 조폭의 말로는 전설적인 한국의 조폭도 끝이다, 이렇게 비참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도 이 전성기를 지나서 또 계속 밖에서 해결을 했다고, 여의도에 있는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 뭐 두 사람 다 해결했다고 옆에 끼고 다녔지만은, 그리고 또 뭐 결혼을 갖다가 멀쩡한 여자분들하고 했다고 또 했지만은 결국은 두 사람 다 감옥을 드나들면서 안 좋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분들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말하면 주먹만 세고 이랬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주먹만 센 사람들 누가 이용하는가? 정치인이나 부패한 사기꾼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조이팔 사건에서 예로 한번 봅시다. 조이팔이 도주하기 전에 뭐 정치적 실세, 시모 씨와 굉장히 가까웠고, 또 시모 씨와 친구처럼 지내는 전설적인 조폭 대구에 또 시모 씨가 이 조이팔로 하여금 사건 수습에 위탁을 받고 수십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 지상에 일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이팔 사건에 한국 사회에 2인자, 3인자쯤 되는 당시에 권력에 그 사람이 매우 가까웠고, 또 그 사람과 가까워서 친구처럼 지내는 한국의 가장 유명한 조폭이 또 거기에 결부되어 있어서 돈이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렇게 조이팔과 삼각구도를 가지면서, 그래서 조이팔이 외국으로 도주하고 죽은 것처럼 위장이 돼서 지상에서 사라져버렸고, 지금 조이팔에 뭐 끈앞풀들이나 뭐 오른팔 왼팔이 잡혔다고 하지만은 조카는 죽어버리고, 그 뒤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아직 이야기도 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이팔 사건이 저렇게 본인이 도주하고 또 수사가 무력화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정치 권력과 이 검은 폭력적인 권력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유병헌 문제도 보면요, 저는 유병헌 때 보면 신나로 내 사무실에서 협박도 받았습니다. 뭐 그분이 크게 악의는 없었다고 제가 좋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보면 정치 권력이 많이 등장했고요. 제가 그 이야기 하다가 고생 좀 안 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때도 유병헌과 관련되는 또 유병헌의 지인인 또 유명한 어떤 조폭 출신 인물이 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항론이 거론되었고, 유병헌이 순천에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게 결국은 밀항을 시도하다가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때 조폭 출신 지인이 밀항을 안선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큰 대형 스캔들에 보면 여지없이
유력한 정치 권력들이 정권마다 등장하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서 조폭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 대한민국에 이런 서민들을 덩쳐먹는 수조짜리 스캔들이 결국은 사기꾼과 조폭과 정치 이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한국 사회도요. 지금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이탈리아 시실리 마피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영화도 보면 고작 시장에 부산의 뭐 공동의 시장에 자갈치 시장 뭐 그런 데겠죠. 이끌어 놓고 폭력 조직 둘이서 이제 치고받으면서 한쪽을 죽였습니다. 칼로 난자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상층부에 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도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곽경택 감독을 협박을 해가지고 그 2002년에 이 3억을 갈취했다는 거죠. 그럼 곽경택 감독을 왜 이 권모 씨가 협박을 했는가? 즉 영화에 왜 우리 이야기 뭐 본인이 거기에 유호성이나 장동건이는 아니지만은 우리 이야기를 허락을 안 받고 썼냐?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당신은 돈을 엄청 벌었으니까 좀 내놔라 뭐 이거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경택 감독이 한 3억 뺏겼다가 그 부분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친구 영화는 영화 속에서만 조폭이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영화가 히트를 쳐서 1000만 영화쯤을 동원했으니까 아마 러닝 개런티를 받았다면 곽경택 감독이 뭐 수십억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폭 사이에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야기를 네가 써먹고 인사도 안 하냐. 근데 그래도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좀 찌질해진 조양은 씨는 보스라는 영화를 자기가 직접 제작을 하면서 감독을 뭐 폐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런 거는 그래도 영화 때 우리 스토리 뺏겼다고 뭐 자기 이야기도 아닙니다.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 그러고 보이는데 돈 뺏은 것보다는 그래도 직접 영화를 제작한 조양은 씨가 훨씬 낫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이 건달의 역사를 보면 이제 김도한 씨가 해방 이후부터 이제 5.16 전후까지 뭐 이하룡, 이정재 이런 사람과 있었는데 5.16 때 보면 이 군부 정권이 등장을 해서 조폭들을 다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처형을 하고 일부는 나는 깡패입니다 해가지고 목에 폐차를 걸고 서울 중심가를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그 군사정권이 깡패들을 다 잡아가지고 깡패가 아무리 남다낀데도 총 들고 있는 군인들은 못 당하죠. 그래서 깡패들이 그때 한번 고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등장하니까 삼천교육대라 해가지고 전국에 힘 좀 쓰는 깡패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래가 깡패들이 전부 강원도 이런 데 가가지고 부대에서 이거 했죠. 그때 보면 제가 있던 고등학교 때도 유도부에서 어깨 좀 힘 좀 쓰던 친구들이 또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노태우 대통령 때 또 뭡니까? 조폭과의 전쟁 해가지고 그때 서진 눈살롱 사건인가 이렇게 서울에 논현동에서 생기고 난 직후에 그래서 이 범죄와의 전쟁 해가지고 깡패들이 또 대거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은 정치적 계획동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홍역을 치르는데요. 그런데 사실 7, 80년대 정치에서 보면 정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전당대회나 이런 걸 하면 반대파나 여당이 조폭을 동원해가지고 이 전당대장이나 이런 걸 습격하는데 깡패들을 많이 동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치 깡패들이 또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영화, 유아 감독의 영화 강남 1970 보면 그 정치 깡패들이 정치 현장에 방망이 들고 와서 때려 부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실제로 깡패 출신이 야당에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에 뭐 개파가 한 6개, 7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한두 개 개파는 실제로 어깨들이 이제 정치인이 돼가지고 힘 좀 쓰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폭은 위도 없고 밑도 없고 돈 많이 번 사람이 최고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폭 사이에 어리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뭐 비참한 조양은 씨나 김태춘 씨의 말로를 보면요, 조폭 사이에는 아무도 어리도 없습니다. 결국은 조폭들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 도박에 집중을 하고 있거나, 전번에 마카오 가서 이 VIP 룸을 불려서 정킷을 해가지고 기업인들, 연예인들, 전문인들을 불러서 도박시키는 역할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주먹 쓰던 조폭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있고요. 이제 조폭도 인터넷을 잘해야 되고, 또 조폭도 자본금이 상당히 있어서 밖에서 좀, 해외에서 좀 놀아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한국 사회에는 조이팔, 그 다음에 유병은 이 현재 진행형인 대규모 이 스캔들의 배후에는 정치와 조폭과 아마 부패한 사기꾼이 결합된 부분이 확실하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 친구, 이 영화에 보면요, 이 친구들 뭐 어리도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이 친구들은 그야말로 이 한국 사회의 최상층 정치인과 부패한 기업인, 사기꾼에게 이용당해서 적당히 소모품으로 사라져가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것이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이번에 이 1000명을 하객을 특급 호텔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다가 뭐 연예인들이 가서 특수가 부르고 사회하고 이런 힘을 과시한 부분에서 보면 참 그래도 이 올드 패션한 이 조폭들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고요. 얼마 전에 보면 하얏트 호텔에서인가 아까 그 뭐 조이팔 사건에 거론됐다 하는 그분은 엄청난 규모로 시순 년인가를 갖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과거에 영화에 나올 만한 조폭의 시대는 거의 이제 꺼져가고 있고요. 황혼입니다. 황혼. 이제 새로운 조폭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 권력이나 이런 부패한 기업인 사기꾼들과 어떻게 결합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시대의 조폭을 낭만이 있는 것처럼 그렸는데요. 이제 그 낭만이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 모습이 실순이 되어서 정말 뭐 채권자 협박했다고 법정에 선 조양은 씨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주먹을 쓰는 사람보다 주먹 위에서 머리를 굴려서 안 그러면 권력을 굴리는 사람이 수명이 더 오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화 친구를 통해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의 먹이사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